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2호 제3면 기사입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 전담기관 설립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사. 은 5일. 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에 조속한 정상화와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훈련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장애를 가진 도민의 자립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견은 필수적임에도 현재 이를 담당할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견을 분양해왔으며 특히 2022년에는 전국 분양 실적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선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보조견 양성체계가 부재한 상황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민간 수행기관 의존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보조견의 양성 훈련 보급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경기도 내 우수한 반려동물 복합시설인 반려마루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장애인 쉼터 문 닫나? 김용성 의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원되길. 김용성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군별 간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 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된 쉼터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어르신 쉼마루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장애인 복지 예산은 시군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재검토해 예산 복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도 복지국장은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2. 은 11월 7일. 금.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한규 의원. 혈세 줄줄 새는 발달재활 서비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고양시2. 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 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 서비스가 수요 예측이 무려 37.2%, 7,322명, 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 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 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한규 의원은 부모 서명 없는 유령 서비스,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수급 등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국은 이에 환수 실적이 일부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권유 문제도 지적했다. 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미술심리, 놀이치료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라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명확한 상담 기준과 제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예산 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의원은 파주시의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여주시는 72.2%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예산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복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안전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정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행위 금지 시군 간 예산 조정 체계 구축 복지 기준의 경직성 완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 의원은 복지 행정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세밀히 살피느냐에 달려 있다며 복지국은 반복되는 문제를 단순 행정으로 넘기지 말고 도민 중심의 체계적 복지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차별 도마위. 최만식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접근성 부족과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2004년에 문을 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기를 맞춤 제작하거나 대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수리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시군별 지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에서 시군의 운영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제한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홍보의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존재조차 모르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많다며 홍보가 시군 복지관에만 국한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도 장애인 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의 사업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